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프와 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 첫 시간인데 네, 드디어 대망의 첫 시간이네요. 그러니까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예. 네, 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예, 맞아요. 아니 저희가 대본을 다 쓰긴 했는데 이거 앞에 노트북을 놓고 하면 좀 어설플 것 같아서 일부러 그냥 좀 즉흥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네, 조금 대화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아마추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봐주세요. 네, 이게 또 저희 채널의 매력인 걸로. 맞습니다. 네. 예. 저희 그럼 간단하게 저희 닉네임 소개부터 해볼까요? 닉네임이요? 네. 예.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이게 원래 닉네임이 이프님이 먼저 지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프님이 나는 이프를 하겠다. 그럼 난 뭘 하지? 그러다 갑자기 떠오른 게 이즈를 해야겠다. 이프와 이즈 하면은 딱 어감이 서로 이씨다. 이씨에다가 이제 같은 전치사. 예, 그러니까요. 네. 전치사였구나. 비동사 어쨌든. 그렇죠. 비동사. 죄송해요. 그죠? 비동사. 너무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저의 이름의 그 뜻은 이즈인데요. 이즈는 예를 들어서 애플 이즈 딜리셔스 하면 사과는 맛있다. 그러니까 앞과 뒤에 어떤 명사들을 동등하게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즈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과 사람을 아니면 영화와 영화를 아니면 사람과 영화를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무게로 연결을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하나가 있고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군요. 나중에 뜻을 다 이게 생각을 해서 다 붙였어요, 그냥. 그리고 이즈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즈라는 단어가 과거형은 워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형도 보면 이즈의 미래형이 딱히 없잖아요. 있나? 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즈는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형이 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발전적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이즈가 되겠다. 이런 뜻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굉장히 포부가 큰 뜻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렇죠. 예, 처음이니까. 영어에서 이즈가 네.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즈 없이는 문장이 만들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율 오지 않아요? 이즈를 빼버리면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 사실 이즈죠. 그죠. 이즈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영어는. 어떻게 보면 아이나 러브 이런 거보다도 그런 이즈가 건 없어도 돼요. 네. 이즈는 진짜 꼭 있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 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영화 팟캐스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싶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고요. 사실 제가 먼저 이프라는 닉네임을 지었는데 네. 이프는 그냥 그것만큼 거창하진 않지만 만약에 뭐뭐 하다면이라는 가정을 하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네, 근데 저는 만약 뭐뭐 하다면이야말로 모든 영화의 시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상상하고 가정하는 거야말로 영화의 시작이고 맞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프라는 단어가 되게 크게 와닿았고 그리고 저 본인도 평소에 되게 상상이나 망상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아니 어떤 상상과 망상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많은 상상을 했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가도 그냥 문득 저 밑에서부터 좀비가 올라오면 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요. 그런 상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잠에서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났을 때 지금 바깥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어서 못 나가는 상황이 되면 나는 이 집에서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그걸 갑자기 생각해요. 와. 아니 영화 감독하셔도 되겠는데요? 와, 진짜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게 되게 몸에 배어 있어서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요. 항상 머릿속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if라는 단어가 또 이쁘기도 하고 예뻐요. 진짜 어감이 예뻐요. 그래서 맞아요.
언젠가 영어 이름을 짓는다면 좀 이쁜 영어 이름을 짓고 싶은 로망이 있었는데 네. 이 김에 좀 이쁘면서 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 찾다가 이프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좋네요. 저도 이프란 이름을 듣자마자 그냥 꽂혔어요. 그 이름에. 이건 된다. 무조건 된다. 그래서 뭐가 되나요? 성공한다? 제가 원래 그 이즈라는 이름 이전에 다른 이름 뭐 순 우리말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너무 구리고 촌스러운 거야 솔직히. 어감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너무 이프 하자마자 전 이즈. 아 그래. 그 나중에 이제 또 저희 새로운 멤버 또 추가되면 네, 그러면 그 비슷한 라임으로 맞춰서 이프 이즈 말고 뭐가 있죠? 뭐 비동사로 윌이 돼야 되나? 좀 그분한테 맡겨야 되겠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분께 맡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닉네임 뜻은 됐고요. 하지만 저희가 사대주의자는 아닙니다. 그죠? 저희 채널 이름은 또 순 우리말이잖아요. 아 맞네요. 네, 저희 맞네요. 채널 이름은 순 우리말이고 닉네임은 영어고. 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널 이름을 한번 그러면 소개를 드려볼까요? 아 예. 이 참고로 이 채널 이름도 우리 이프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게 제가 이런 장면 같은 거 진짜 못하는데 이프님 없었으면 우리 채널 망할 뻔했어요 진짜. 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아무거나 던지는데 되게 잘 받아주세요. 아니 진짜 들어보시면 기발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아마. 한번 이번에는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시네브로요. 네. 시네브로는 이제 이것도 사실 순 우리말을 좀 찾다 보니 시네브로라는 순 우리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감도 이것도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이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 순 우리말이에요. 근데 시나브로에서 시나가 시네마랑 조금 어감이 또 이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시네로 바꿔서 시네브로 해서 약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이 되겠다. 약간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사실 뜻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브라더라는 그죠. 신의 브로가 이제 브라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브라더는 이제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되게 가까운 사이, 되게 친밀한 사이인데 보통 형제 자매들은 막 싸울 때도 있고 그렇죠. 서로 워낙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동생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네가 세상을 살아보면 네가 진짜 어려울 때 누가 네 곁에 있을 것 같냐? 다른 남들은 조그만 수가 틀어지고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 다 떠나간다. 그렇지만 가족만은 언제나 너의 곁에서 너를 도와줄 거다. 이제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좀 어떤 브라더가 어떻게 보면 프렌드도 되게 좋은 단어지만 브라더 같은 경우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프렌드와 브라더의 차이가 뭐냐면 프렌드는 무조건 우정이라든지 뭔가 그런 좋은 감정이 있을 때만 유지가 돼요. 근데 사이가 좋을 때만. 네, 사이가 좋을 때만. 프렌드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깨져요. 그렇죠. 남남이 돼버려요. 남이죠 사실 네. 프렌드는. 그런데 혈연 브라더만큼은 사이가 보통은 안 좋지만 안 좋을지라도 혈연은 혈연이다. 그렇죠. 끊을 수 없는 거죠. 끊을 수 없다. 천륜이다 천륜. 그래서 저희의 다짐은 뭐냐면 그런 브라더 같은 그 형제 애와 자매 애로 우리가 이제 시청자와 저희 이제 진행자 저희 이프와 이즈가 그런 브라더 같은 형제 애로 좀 끈끈하게 그 연대 요즘은 되게 중요해요. 연대애를 갖고 가자.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건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그것도 있지만 영화와 우리가 형제처럼 가자 이런 다 지금 바로 영화와 우리도 형제가 되고 우리도 형제가 되고 맞아요 그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한 거예요. 네네. 원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생각이 났어요. 방금 세 번째 뜻이 추가됐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추가했어요 제가.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생각나셨나요? 이거는 이제 적어서 이제 대본으로 원래 시나리오 있던 건데 네네. 시나브로라는 뜻이 이게 엄청 깊은 뜻이에요. 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왠지 짜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모르는 사이가 되게 중요해요.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랄까 공교육에서 학교에서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 엄청 이제 그거는 주입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때려 박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니들 이거 외워야 돼.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공부를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취미도 어느 순간 영화도 공부처럼 하고, 그죠? 그리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너무 뭐랄까 그 자체가 또 원래는 취미인데 그 자체가 압박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아, 그렇죠. 취미도 사실 경쟁심이 붙는 거죠. 경쟁심이-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정주행 하루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남들보다 들었어요. 많이 보고 싶어. 쉬는 날에 하루 종일 드라마를 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하루 10시간, 뭐 그게 12시간씩 바로 접니다. 예, 예. 좀 이따 나오겠지만 네. 그 스토리가. 네. 근데 너무 그러니까 공교육의 폐해에 우리가 물들지 않았나. 아,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알아가는 영화를 그러니까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꾸준히 해야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고 저는 이 채널을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10년을 생각하셨겠지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10년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길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공이 쌓일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말들이 쌓이고 네네. 지금 1회지만 1회 했던 말들 우리가 기억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말들이 쌓여갈 거예요. 1회의 말들이 그 바닥에 쌓이고 그 다음에 2회 하면 2회의 말들이 위에 쌓이겠죠. 우리 지식도 쌓이고. 영화에 대한 지식도 쌓이고 그 다음에 맥락도 생기고 요거 맥락 좀 이따 나오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 채널 중요한 게 되게 많아요. 네. 저희 나름의 그냥 포인트를 잡아본 건데 네. 어쨌든 그런 의미 시나브로 너무 좋은 의미다. 네, 되게 좋은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뜻대로 포부대로 잘 채널이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채널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했고 네. 저희 이제 패널들이 네. 어떻게 처음 영화를 만났고 영화를 좋아하게 됐는지에 네.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질문을 이제 스스로 이제 몇 가지 한번 정해봤는데 영화와 최초로 만났던 경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먼저 하시겠어요? 글쎄요. 제가 일단 먼저 해볼게요. 먼저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에 대한 최초의 기억이 영화 이전에 저한테는 TV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누구에게나 TV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TV가 있었다. 맞아. 네. 맞아. 태초에 TV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그 대형 그 평면으로 보지만 예전에 그 굴곡된 그 TV 기억나시죠? 두께 장난 아니잖아요. 네, 앞뒤로 두께 크고 앞두께 뒤두께 똑같은 맞아. 거의 흑백 그때 당시 흑백 세대세요. 아니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흑백 세대는 아니시죠?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흑백 TV를 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네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컬러 TV를 봤는데 어쨌든 제 기억으로 TV에서 지금 기억나는 거 애니메이션을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애니메이션 그때는 좋죠. 진짜 한 5시인가 6시인가 되면은 항상 애니를 틀어줬어요. 맞습니다. 예. 그럼 초등학교 아니면 내가 언제부터 애니를 봤더라? 그 유치원 때부터 봤나?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마 유아용 애니메이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아마 한 4, 5세 때부터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맞벌이를 가시면 항상 동생과 저는 집에 남아서 TV를 봤다는 뭔가 좀 울컥 이제 뭔가 앉아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하지만 그쵸. 그 시절 할 게 없고. 지금이야 뭐 핸드폰도 있고 뭐 놀 거 많잖아요. 잘 돼 있는데 예전에는 맞아요. TV밖에 없었다. 맞아. 그래서 동생과 항상 그 앞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때 많이 봤던 게 뭐 그 미래소년 코난? 재밌죠. 그 기억나세요? 근데 저는 코난을 어릴 때 본 기억은 없어요. 애니 커서 봤어요. 애니 어떤 거 기억나세요? 했던 거 중에? 저 어릴 때 봤던 거. 네. 저 어릴 때 저가 가장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은 아무래도 카드캡터 체리. 저 진짜 좋아요. 가장 좋아했던 거.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죠. 네. 저는 세일러문이나 웨딩 피치보다 카드캡터 체리를 되게 좋아했고. 왜 좋아하셨나요? 카드캡터 체리가 혹시 내용 기억나세요? 카드캡터 체리가 그 좀 도둑놈 도둑? 도둑 아니었나요?
아닌가? 도둑은 천사소녀 네티가 약간 도둑 컨셉이었던 것 같고. 걔가 도둑이었어. 카드캡터 체리는 사실 이제 헷갈리네. 약간 그 카드를 가지고 마법을 부리는, 그러면서 이제 나쁜 악당들을 잡는 그런 큰 포맷은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게요? 뭐냐면은 세일러문 같은 경우는 변신할 때 약간 그냥 저절로 막 옷도 변하고 막 신발도 변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헤어스타일도 변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카드캡터 체리는 그냥 마법을 쓸 뿐이에요. 의상을 친구가 구해다 줘요. 기억나세요 혹시? 친구가 구해줘요? 친구가 너 이거 변신할 때 이 옷 입으면 이쁘겠다. 이걸로 갈아입고 해. 이러면서 그럼 친구가 의상을 가져오면 그 의상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요괴 잡으러 가는 거예요. 되게 현실적이다. 되게 현실적인 변신 만화예요. 사실 변신을 자기가 직접 옷을 갈아입는. 와.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 정도면 사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네. 세일러문은 내가 할 수 없는데. 저거는 말이 안 돼. 내가 어린애가 보기에도 말이 안 돼 이랬는데 카드캡터 체리는 나에게도 일어날 것 같아. 친구가 옷만 갖다 주면 코스프레 옷만 갖다 주면 할 수 있다. 저런 친구만 사귀면 될 것 같아. 맞네. 그런 꿈이 있어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은 그때 당시에 혹시 뭐 그랑조라든지 그 막 변신 로봇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맞습니다. K캅스 로봇 수사대 이런 거 있었어요. 막 그랜다이저인가 되게 많았어요. 비슷한 이유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저도 좀 봤었는데 기억이 잘은 안 나네요. 뭐가 제일 유명했나요? 그 중에? 너무 많은데 K캅스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때 한 번은 이제 그러니까 방송에서 K캅스가 한다면 남자애들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고 와서 서로 막 장난감 같은 거 팔잖아요. 특히 그 상술이긴 한데. 그러니까 유아용 애니메이션은 애초에 장난감 팔기 위해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네. 애초에 장난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만화를 만드는 거예요. 나쁜 어른들. 하지만 덕분에 좋은 유년기를 보냈잖아요. 맞아요. 저도 집에 항상 변신 로봇 몇 개 있었어요. 막 울면서 떼쓰잖아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너무 갖고 싶어요. 네, 인형 있었어요. 저 세일러문 바비 인형 하나 되게 고가에 많이는 없었어요. 그거 한 개 딱 있고 되게 잘 때 안고 자고. 맞아. 그게 진짜 애들한테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어린 시절엔. 그렇게 만화를 보는 꿈을 꾸면서 이제 만화 영상 매체에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좀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희 기억나는 건 거의 없는데 만화를 봤던 기억들 통과제일이 이런 거 기억나세요? 핑크팬더?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건 훨씬 전인데 카드캡터 제리보다 더 전인 것 같아요. 통과제리랑 핑크팬더가 방송에 나온 거는 저 완전 아기 때였던 것 같아요. 요술고양이 펠릭스 이런 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여튼 되게 명작인 것 같아요. 지금 봐도 대사도 거의 없고 서로 막 잡으러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그쵸. 쥐 잡으러 다니는 고양이라니. 근데 그게 이제 좀 그런 정서들, 애니를 봤던 정서들이 제 몸에 각인되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때 봤던 것들이 어렸을 때 기억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영화 얘기를 하면 그 주말의 명화라고 예전에 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그거 다 더빙되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스칼렛? 약간 이런 거 아니었어요? 요즘에 더빙 어색해서 안 보잖아요. 그쵸. 근데 예전에는 더빙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주말의 명화를 항상 근데 한 토요일 밤 한 10시인가 9시쯤에 늦게 했어요. 맞아. 어린이들이 보기엔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빠 엄마는 맨날 일찍 자라고. 근데 저는 근데 이불 덮고 봤죠. 몇 개 그러니까 기억나는 장면이 인디아나 존스가 기억이 나요. 저도 조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뭣도 모르고. 멋있잖아요. 저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에서 원숭이 두개골에 음식 뭐였지? 그런 장면도 나와요? 네, 원숭이 두개골에 있는 뇌를 음식으로 이렇게 맛있게 먹는 원주민들 맛있게 먹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원주민들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인데 어쨌든 그런 좀 분석은 나중에 하도록 그런 하고. 분석 좋습니다. 야 이거 서구인들이 나빴어. 근데 그런 분석 나중에 어차피 스티븐 스필버그도 나중에 할 테니까. 저는 이제 한 요 정도 어렸을 때 애니를 보고 영화를 봤던 기억들 혹시 한번 첫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한번 나눠주세요. 첫 만남이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처음 영상을 접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애니메이션들. 그리고 그 시절 참 우리는 할 게 없었잖아요.
맞아. 우리 뭐 하고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분명히 뭔가 했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그래서 그때 이제 딱 4시 5시쯤에 하던 그거를 막 무조건 챙겨보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일요일날 디즈니 만화동산이 기억나시죠? 아침에 했었죠. 8시인가 했어요. 하필. 네, 저는 늦잠이 자고 싶은데 그건 너무 아침에 하는 거예요. 저도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전 항상 일어나면 그 엔딩곡이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어른들도 이제 방송 편성하시는 PD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애들은 원래 잠이 많대요. 또 잠을 많이 자야 된대요. 과학적으로도. 근데 8시에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전 이게 불만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무조건 9시나 10시에 했어야 됐다. 네,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디즈니 만화동산 편성하신 분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다가 저도 그때 참 어린 나이인데도 심심해서 이제 책도 많이 보고 그때 많이 봤던 게 이제 해리포터랑 그다음에 저 때 라떼 한창 센세이셔널 했던 게 이제 귀현이 소설 시리즈. 귀현이 진짜 인기 많았잖아요. 인기 어마어마했죠. 그거 안 보면 사실 여학생들 사이에서 왕따 당할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네, 그거를 봐야만 얘기가 통할 정도로 엄청 센세이셔널했고. 늑대의 유혹이 영화로 나왔죠. 그렇죠. 늑대의 유혹, 네. 뭐가 있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많이 있었는데 기억이 막상 안 나네. 근데 대부분 영화화 됐어요. 너무 인기가 많은 나머지. 그러니까 늑대의 유혹에 강동원이 우산 딱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은 맞죠? 모두가 기억하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그 극장에서 봤나 집에서 봤나 모르겠는데 그 장면 보고 저는 솔직히 남자지만 반했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완전 리즈 시절이잖아요. 리즈 강동원. 시절이죠. 진짜 멋있었는데. 맞아요. 잊을 수가 없네요. 진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딱 우산 들 때. 오늘 집에 가서 봐야겠어요. 설레잖아요. 막. 지금 봐도 설렐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잘생겼었는데 진짜. 그래서 그런 제가 이미 텍스트로 소비한 것들이 영화로 리메이크 된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해리포터도 책으로 먼저 보고 영화가 나왔을 때 영화로 보고 또 한 번의 전율을 느끼고 책으로 느꼈던 그 전율을 다시 느끼고. 진짜 해리포터는 진짜 전설이죠. 그거 거의 매년 나오지 않았어요? 1편부터? 맞아요. 매년 나왔던 것 같아요. 책이 제법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영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착착착착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저는 집에 책이 다 있어요. 오, 제가 산 게 아니라 동생이 팬이라서 책을 전집을 다 사놓은 거예요. 근데 다 보지는 않았는데 한 1, 2권 봤나? 근데 책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어릴 때 읽으면 정말 재밌어요. 지금 읽는 것보다. 또 감동이 다르겠다. 제가 좀 너무 과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리포터가 그 만 12세인가? 만 13세가 됐을 때 호그와트에서 입학 초대서를 받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어릴 때 해리포터를 봤기 때문에 나도 12살, 13살이 되면 맞네. 입학 초대장이 오겠지? 올지도 몰라. 올 것 같아 라고 기대하면서 항상 그 책을 보면서 엄청 재미있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른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쵸. 그냥 환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설정 잘했네 이러면서 볼 그런 텐데 건데 어린 나이엔 그게 문득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닌 걸 알면서도. 크리스마스 되면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고 올 것 같고 있을 것 같고. 저 진짜 산타 있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몇 살 때까지? 저는 솔직히 중학교, 고등학교 왜냐면 일부러 내 자신을 세뇌했던 것 같아요. 산타는 무조건 있다고 그냥 세뇌를 동심을 세뇌했구나. 네, 동심을 세뇌한 거예요. 있어 이거는 그냥 있는 거야. 막 계속 세뇌하면서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고 있는 거야 이거는. 따지면 힘들어져요. 뭐 코카콜라가 산타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면 좀 힘들어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본 최초의 영화인 것 같아요. 해리포터, 귀현이 소설이 영화된 것들, 늑대의 유혹. 진짜 좋다. 이런 것들이 제가 처음으로 본 영화인 것 같고. 아련해지네요. 진짜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컸을 때 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제 만화를 안 보기 시작하잖아요, 보통은. 안 보죠. 근데 저는 그때 만화에 더 빠져들었던 게 이제 반에서 남자애들이 뭘 보고 있길래 보다가 이게 뭐야, 넌 나이가 몇 살인데 만화를 보고 있어 이러고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뭐야? 했더니 이제 원피스래. 원피스 뭐야, 왜 이렇게 재밌어? 이러고 이제 집에 가서 당장 틀었죠. 이제 그때는 사이트도 제대로 없어서 불법 사이트밖에 없었는데. 맞아. 그땐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 사이트밖에 스트리밍 없었어요. 왓챠, 넷플릭스 없었어요. 구독형 그런 게 없었고 아프리카 TV 뭐 맞아. 이런 거 있었어요.
판도라 TV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로 해서 원피스를 1화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그 진짜 길자 엄청 많잖아요. 제가 보기 시작한 시점에도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이 나왔었구나. 따라잡으려면 정말 무수한 많은 화수를 봤어야 됐는데 더빙은 안 되고 그냥 자막 거죠. 일본어에 이제 한글 자막이 달린 거였는데 그걸 이제 거의 다 봤죠. 방학 하나 만에. 와. 다 볼 정도로 하루에 거의 진짜 7, 8시간 많이 볼 땐 10시간씩 미친 듯이 봤는데 그 정도로 너무너무 몰입력이 좋고 재밌었어요. 맞아. 진짜. 그때 봤던 게 이제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이런 이제 3대 일본 원나블. 애니메이션 원나블을 섭렵을 하고 이제 그 서브 장르까지 섭렵을 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깊게 들어갔는데 그거 역시 영화라고 한다면 영화일 수 있으니까요. 극장판도 나오고 하잖아요. 만화 영화예요. 만화 영화. 그쵸? 영화 맞아요. 만화 영화. 그때 제가 사실 영상물에 완전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걸 계기로.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니 저는 진짜 원피스 팬이거든요. 저도요. 저는 근데 애니로 본 게 아니라 만화책 방에 가서 만화책으로 본 네네네. 케이스예요. 저는. 네. 그 빌려서 이제 보는데 와 이게 솔직히 만화 보면서 울컥울컥하고 눈물 나온 거 원피스가 처음이에요. 원피스는 눈물, 콧물 다 터져요. 진짜 포인트가 너무 많잖아요. 네. 전 특히 누가 저한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루피라고 대답해요. 진짜 저는 존경해요. 공감해요. 루피는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에요. 그죠. 와 아니 진짜 우정을 생각하는 그 마음도 그렇고 그 순수하면서도 리더십 있는 모습 그런 너무,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명대사 많잖아요. 명대사도 많죠. 좀 기억나는 장면이 그러니까 해적 그 깃발이 있는데 아마 초반이었을 거예요. 깃발을 누가 이제 강대 벅인가 하여튼 막 폭탄을 쏴가지고 깃발을 맞추려고 그래요. 깃발을 부러뜨리려고. 근데 얘가 원래 그 포탄을 피해야 되는데 안 피하고 그대로 맞아요. 그냥 포탄을. 깃발을 지키기 위해? 이거는 그렇게 막 대사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깃발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샹크스인가? 어렸을 때 그 저쪽에 루피 구해주잖아요. 루피 팔 잘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누가 이제 시비를 샹크스한테 걸어서 이렇게 맥주병인가 그걸 머리를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안 피하고 피가 줄줄 나는데도 그냥 가만히 맞고 있어요. 씩 웃잖아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남자는 남자라고 했나 무사라 그랬나? 아무 때나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원래 되게 피렘인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한테 맞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나는 장면이 대사 있으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샹크스. 기억나는 장면? 근데 제일 많이 울었던 거는 아마 그 초파 할아버지. 에피소드 때가 아닐까 싶은데 할아버지. 네, 그때 그죠? 닥터 히로루크였나 이름이? 히로루크 맞았던 것 같아요. 맞나?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나. 이제 명대사 하나 있었죠. 언제 죽죠? 독버섯을 먹었을 때도 아니고 뭐 할 때도 아니고 바로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초파가 막 울고 난리가 부르는데 그 어릴 때 그걸 딱 보면은 진짜 막 가슴이 막 찢어져요. 맞아요. 너무 슬프고 너무 감동적이고 만화를 보면서 막 이렇게 웁니다. 초파가 또 그때 이제 잠깐 스포일러를 하면 초파가 히로루크한테 이게 약인 줄 알고 갖다 줬는데 맞아 그거였어. 맞아요. 원래 약인 자기는 기뻐가지고 이렇게 웃는 거 기억나시죠? 웃으면서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뭐 이렇게 갖다 줬던 것 같은데 그게 독버섯이었어. 근데 알면서도 먹지 않았나요? 맞아요. 너의 정성이 나를 생각하는 그 정성을 위해 그걸 독버섯인 줄 알면서도 그냥 먹은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면서 먹지?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동인 거예요. 맞아요. 지금 또 소름. 그죠? 아니 너무 초파 자기가 사랑하는 네. 그 유일한 그 초파를 위해서 너무 감동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저희 이거 애니 시리즈도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원피스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길긴 한데 요즘엔 아직 이게 엔딩이 안 나가지고 저는 중간에 이제 좀 보다가 멈춘 상태인데 엔딩 빨리 엔딩은 아마 저희 그래 죽기 전에는 나지 않을까. 한 20년 연재했죠. 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완결나면 좀 아쉽잖아요. 맞아요. 나랑 같이 그래도 나보다 한참 느리긴 하지만 느린 속도로 같이 늙어가고 있는 루피를 보는 게 같이 늙어가고 있다. 루피도 한 2-3살 먹었거든요. 그동안. 아니 20년 동안? 네. 20년 조금 느리긴 하지만 같이 늙어가고 있긴 해요. 20년 동안 네. 2-3살 먹었어요. 그 원피스 그 댓글에 제일 많이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 작품이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아직까지 연재되고 있을지 나도 몰랐다. 그쵸, 모르죠. 그리고 아마 한 20년 지나고도
아니 이게 아직도?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원피스 작가가 오다 H론가? 네. 그분이 뭐 사고로 이렇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저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죠. 일본이 만약 침몰하게 되면 오다 H로를 구해오겠다. 먼저 구해야 된다. 네, 먼저 구하겠다. 절대 아프거나 죽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러면 진짜 전 세계 팬들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죠. 완결 내고 가시더라도 완결 내고 가셔라. 맞아. 약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을 정도로 정말 레전드죠. 재밌네요. 이렇게 애니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네요. 새록새록. 그럼 저도 한번 좀 그 얘기를 영화와 친해지게 됐던 그런 것들. 네, 지금까지는 좀 영화와 그러니까 영화라기보다 영상물을 처음 만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맞네, 정확하게 만화 영화니까. 정확하게 영화에 대해서 또 깊게 빠져들게 된 건 또 언제쯤이신가요? 저는 그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CA라고 있었어요. 요새도 있나? 모르겠네. 네, 아무튼 있었죠. 매주 특별활동 시간. 그때는 주 5일이 아니라 토요일에도 학교를 나가야 됐어요. 맞아요. 놀토 있고. 네, 토요일 날 학교 나가서 특별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네. 오전 내내 하는 거였는데 저는 영화부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어린 나이에. 영화부를 멋모르고 들었는데 매주 이제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가서 봤던 기억에 나는 영화가 아마겟돈. 되게 어릴 때 그런 걸 보셨어요? 그래, 아마겟돈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링도 봤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데. 링을 영화보에서 봤나? 링도 봤던 것 같은데. 링 보셨어요? 저는 그 유명한 그 TV 뚫고 나오는 장면 그 네. 부분만 봤는데 저 너무 무서워서 막 주변에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봤어요. 저는 그거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생길만하지. 공포 영화 너무 싫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굳이 돈을 내고 이 안 좋은 경험을 해야 되는가? 너무 공감합니다. 그죠, 부정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가? 저도 중학생 때쯤에 친구들이 엑소시스트를 반에서 이제 틀어버렸는데, 반에 TV 있잖아요. 그걸로 틀었는데, 그래서 보다가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져서 계단에 너무 내려오는. 기괴하잖아요. 기괴한 장면인데 그걸 보고 밤에 몇 달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서. 아니 그걸 왜 만드냐고. 감독이 이상한 사람이야. 왜 만드냐고 그거를. 애들 그 트라우마 생기게. 맞아. 근데 아마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왠지. 19세였을 수도 그럴 있어. 수도 있겠다. 죄송합니다. 애들은 근데 호기심에 보잖아요. 보죠. 그리고 너무 볼 수 있는 루트가 많아요. 맞아요. 그때도 많고 지금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 리스트를 지금 막 뽑아봤는데 이후에 뭘 볼지 봤는데 공포 영화는 없다는 거. 그죠? 다행이에요.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요즘에 좀 공포 영화를 봐야 될 이유랄까? 왜 봐야 되는지 좀 생각이 좀 바뀌고 있나요? 네, 정립이 됐는데 이거 말씀드릴까요? 네, 저 궁금해요. 공포 영화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는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포 영화를 진짜 싫어했던 사람으로서 근데 좀 바뀌었으니까 어떤 계기로 바뀌었냐면요. 그 이스라 작가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네, 수필을 잘 쓰시는 분인데 이스라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어렸을 때 그 예전에 그 책을 동생하고 이제 도서관이나 서점 같은데 가서 책을 보는데 책 중에 주제가 공포 이런 거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거에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싫어하지만 어떤 애들은 또 호기심에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막 공포물들을 보고 아니면 좀 친구들이랑 무서운 얘기 같은 거, 뭐 공포 얘기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얘기하면은 하지마 하고 막 맨날 귀 막고 그랬는데 안 듣고 저는 안 듣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입이었는데 그런 얘기가 아이들한테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 왜 필요한가? 그거를 논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어떤 거냐면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건 저는 이제 팟캐스트로 들었었어요. 근데 어떤 논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지만 전쟁을 다룬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팔도 잘리고 막 피도 나고 막 처참한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영화는 어쨌든 허구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허구의 잔인한 장면들을 미리 보면은 내성이 생긴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실제로 나중에 뭐 내 친구라든지 내가 직접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일 이제 이미 내성이 생긴 상태에서 내가 이미 공포 영화를 통해서 좀비 영화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피와 뭐 사지가 잘려나가는 걸 학습을 했다는 전제하에 그런 장면을 보면 뭔가 좀
놀라움이 좀 덜하다는 거죠. 면역이 생긴다는 면역이 거죠. 생겨서 이런 논리가 저는 맞다고 봐요. 어느 근데 정도 전쟁이나 뭐 살인 뭐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귀신은 사실 귀신 영화는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되나요? 귀신을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긴 한데 귀신 보통 공포 영화는 놀래키는 그 수법이 갑자기 등장하거나 소리가 갑자기 터지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것도 면역이 된다. 네. 갑자기 내가 뭐 밤길을 걷는데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서 그럼 침착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다. 침착한 마음으로 도망갈 수 있다. 이거 좀 실제로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성이 생긴다는 논리는 저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설득력 있다. 근데 그건 공포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슬픈 영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아니면 뭐 친구가 죽었다.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영화로 접하면서 실제로 나한테 언젠간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면역력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떤 간접 체험, 간접 체험.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공포 영화도 그쵸? 그런 맞아요. 가치를 가질 수 그래서 있겠죠. 저는 공포 영화를 요즘 보긴 봐요. 정도가 심하지 않은. 그 혹시 그 조던 필 감독의 그 영화가 있었는데 되게 조던 필인데 어쨌든 제목은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저는 그분이 두 편 만드셨는데 다 봤어요. 흑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공포 영화인데. 겟아웃 이런 건가요? 겟아웃 맞아요. 보셨어요 혹시? 겟아웃 다는 아니고 띄엄띄엄해서 대충 다 봤어요. 저는 그 영화도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 자체가 메시지가 좋았어요. 흑인이 주인공이고 어떻게 보면 백인들이 흑인을 이용하는 그런 그렇죠. 주제잖아요. 이거는 사회 비판적이다.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메시지가 확실했죠 그 영화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흑인의 몸에 백인의 두뇌. 맞아요. 이거야말로 완벽한 인간상이다. 약간 그리고 이런. 여러분 저희가 스포일러 자주 나옵니다. 저희 그 채널은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도 많이 얘기를 해봤던 게 뭐냐면 어떤 영화 얘기를 할 때 스포일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스포일러 얘기 안 하게 되면 결국 그 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깊게 다루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요. 진짜 얘기할 게 없어요. 결국 마지막 반전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게 막 드러나는데 그거를 숨기고 직접 보고 확인하세요 하면은 사실 말거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 채널은 무조건 스포일러 위주. 영화를 많이 보시고 그냥 영화에 대해서 수다 떠는 걸 들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지 영화를 앞으로 많이 보고 싶은 하지만 미리 스포일러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뭐 조금 넘기면서 들으시거나 맞아요. 그러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 경고를 해드리겠지만 저희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네. 방금도 막 튀어나와 버렸네요. 겟아웃은 그런 영화랍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중학생 때 봤던 게 아마겟돈하고 링도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혹시. 매트릭스 완전 명작이죠. 진짜 매트릭스 특히나 그때 당시에는 혁명이었던 게 사람이 공중에 발차기를 하려고 뜨는데 그걸 막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찍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사실상 그 기술 이름을 매트릭스 카메라 기술이라고 그 정도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그 기술이 없었죠. 그런 것 제 같아요. 기억에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매체 그걸 발견했나 이 사람이 모르겠는데 워셔스키 형제 어쨌든 맞아요. 그분들이 이걸 최초로 썼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그거를 영화관에서 봤던 우리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영화관에서 보셨어요? 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았겠다. 그리고 또 그 남자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마지막에 총알을 피하는데 뒤로 넘어가면서 피하잖아요. 옆으로 피해야 되는 거를. 미쳤다. 보통 영화 같으면은 그냥 총알이 날아가면 총을 맞던가 총알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슬로우 모션 완전 극단적인 맞아요. 슬로우 모션으로 총알이 되게 느리게 가는 것들을 궤적까지 보여주면서 키아누 리브스가 천천히 눕는 맞아요. 미쳤다. 이게 사실 요즘은 조금 클리셰적일 수 있는데 그때는 사실 거의 최초였잖아요. 그런 슬로우 모션으로 그런 총알을 피하는 연출 자체가. 근데 저는 그걸 좀 늦게 봐서 아쉬워요. 근데 늦게 되게 보셨구나. 딱 영화관에서 제때 보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전 멋모르고 봤겠죠. 근데 그거를 너무 충격이었어요. 보는 사람들도 진짜 감탄을 질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예전에 영화관 혹시 요즘에 영화관은 CGV나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는 이게 층간이 의자 앞에 좌석과 뒤에 좌석이 높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계단 1개 정도 아니면은 거의 이제 뭐 평면 그래 평지에다가 의자가 쫙 있어요.
앞사람이 키 크면 아예 안 보이고 머리가 크거나 머리가 크시거나 상체가 기시거나 이러면 그럼 안 보여요. 열받죠. 그런 좀 열악한 환경 또 되게 꿉꿉한 곰팡이 냄새 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그런 영화관에서 진짜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그런 때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트릭스 봤던 기억이 나고 야 이건 우리 좀 있으면 인생 영화 봤던 기억도 할 건데 곧 좀 이따가 남겨놓고 혹시 또 하실 얘기 있으면 남겨놓으셔야죠. 예. 저는 이제 요 정도. 영화에 빠져들게 된 계기. 예. 중학교 CA 활동을 맞습니다. 통해서 빠져드셨고 되게 일찍 빠져드셨네요. 그런가요? 예. 저는 그때 이제 원나블의 파도에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맞아요. 중학생 때. 저는 사실 영화에 빠져든 거는 20살 이후예요. 고등학생 때도 영화에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그냥 좋아하는 영화 몇 개 정도는 있었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저는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을 가가지고 그냥 이제 전공 과목은 너무 힘드니까 교양은 좀 루즈하면서 재밌어 보이는 걸 듣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영화를 보는 교양 과목을 신청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담긴 철학과 윤리 사상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영화 보는 데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이제 아주 지대로 해야 되는 곳인 거예요. 생각보다 루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교수님이 정해주는 영화를 한 편 보고 교수님이 짜준 조원들이랑 같이 그 영화에 대한 철학이나 사상을 따로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거를 PPT로 만들어서 PPT로 발표를 매주 해야 하는 진짜 매주. 재밌었겠다. 그래서 되게 빡센 수업이었어요. 저는 사실 놀려고 들은 건데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영화를 그냥 쉬엄쉬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이제 조원들이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막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막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그냥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이 사람은 이 장면이 이랬대 저 사람은 저 장면이 이랬대 이러고 이게 섞이다 보니까 약간 막 집단 지성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화는 이런 철학이 있다 딱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경험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전에 잘 겪어보지 못한? 그게 또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진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쟤는 저런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는 또 저한테 어떻게 그런 걸 발견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약간 정말 지적인 대화의 재미를 처음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어서 처음엔 되게 부담스러워하던 수업이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열성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막 엄청 준비를 해갔어요. 막 다른 조원들은 사실 설렁설렁 해왔는데 우리 조만 막 PPT를 이만큼 막 가져가가지고 서로 그냥 자발적으로 너무 즐거워서 교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정말 이만큼 가져가가지고 막 이 영화는 이 철학도 있고 저 철학도 있고 이 장면은 이런 메시지고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진짜 너무너무 공부잖아요. 재밌는 거예요. 이런 재밌는 공부가 있다니 세상에. 맞아. 그래서 그때 약간 영화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좀 영화 셀렉션도 교수님이 셀렉해 주신 거니까. 어떤 영화 보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때 이제 봤던 게 뭐가 있었지? 포레스트 검프. 그 명작인데. 포레스트 검프. 그리고 매트릭스도 여기 있었어요. 저 매트릭스 그 전에 안 봤었어요. 그때 보셨구나. 교수님이 보라 해서 봤어요. 근데 교수님의 안목이 있으시네. 네, 안목이 있으신 분이어서 역시. 약간 그런 조금 웰메이드 영화를 잘 골라주신 덕분에 영화에 이런 세계가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를 좀 알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뭐 그런 것과 다른 그런 깊이 있는 지적인 즐거움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그때부터 빠져들어서 약간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나 이런 것도 조금 자발적으로 돈 주고 찾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영화 부전공까지 하게 됐어요. 와. 근데 뭐 부전공은 사실 배우는 건 거의 없고 그냥 이제 겉핥기식으로만 배우긴 하는데 그 정도로 그때 이후로 깊게 빠져들어서 지금까지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와. 아니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저도 좋아해서 갔거든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도 다녀오셨어요 혹시? 저 거기 가보고 싶어요. 아직 꼭 가본 가보세요. 적이 없어요. 올해도 열리긴 열렸어요. 저도 갔다 왔거든요. 네. 코로나이지만 그래도 마스크 쓰고 갔다 왔다. 그리고 잘하셨어요. 작년, 재작년 거의 한 2년, 3년, 4년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멋 모르고 자연스럽게 가볼 거예요. 그 중학생 때 그렇게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제를 우연히 알게 돼서 찾아간 건데
아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제일 처음 갔을 거예요. 영화제 중에선. 네네. 가서 그냥 무작정 갔어요. 원래 시내 21을 구독을 했거든요. 시내 21을 보다 보니까 이런 영화제가 있대. 네.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영화제에 가면은 시간표가 하루에 한 타임 테이블이 나오는데 쫙 있잖아요. 네. 한 10시 반 대체 여기서 뭘 봐야 되나 이만큼 있잖아요. 10시 반 1회차, 뭐 12시 2회차 뭐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럼 보통 하루에 최대한 4개, 많으면 5개 정도 볼 수 있어요. 많이 보셨네. 그죠. 근데 저는 아침에 첫 회 1회차로 가서 끝에 한 5회차 보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했던 거죠. 와, 거의 다 보셨겠어요. 하루에 5개씩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다가 막 중간에 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중간에 약간 영화제 작품들 중에 좀 지루한 것들이 좀 있어요. 있어요. 물론 그거를 이제 셀렉트한 사람은 좋은 영화다. 그리고 약간 저희 같은 일반인이 모르는 어떤 깊이가 있겠죠. 깊이가 있겠지. 근데 그 깊이에 못 빠져드는 거예요. 나는 깊이를 모르겠대.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제 스스로가 피곤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영화제 재밌죠. 특히 영화제의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상업 영화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라든지 이런 건 좀 유명하잖아요. 누구나 다 보는 영화들. 그리고 또 그 어떤 틀이라는 게 있어요. 정해진 틀. 너무 익숙한 틀이 있는데 영화제에 가서 영화를 보면은 틀이 없어요. 뭔가 되게 새롭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스토리도 그렇고 와 되게 기발하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롭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원래 상업 영화 위주로 보던 사람이 영화제를 가가지고 이런 영화도 있구나. 그래서 예술 영화를 동시에 보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어벤져스도 좋아하지만 되게 막 유명한 감독들 좀 작품성 있는 그런 감독들 것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쵸. 영화제 가면은 사실 시중에서 보기 힘든 영화들을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맞아요. 또 좋은 게 이제 감독과의 대화 같은 GV. 시간들이 있잖아요. GV를 네. 뺄 수가 없어 진짜. GV 덕분에 더 막 설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영화가 조금 재미없고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해도 막 감독이 같이 얘기해주면 갑자기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에 그냥 관객 아무나 그냥 손 들고 그냥 감독이나 아니면 맞아요. 배우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응답을 해준단 맞아요. 말이죠. 그럼 또 그 영화에 대해서 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감독이랑 얘기를 하다니 약간 이런 영광스러운 마음에 막 영화가 더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GV 때문에 영화제를 가는 거 거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제의 꽃은 GV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전 또 좋았던 게 부산 국제영화제 갔을 때 그때 이제 모텔 방을 잡고 혼자 이제 하루 종일 영화 보면서 중간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네. 그 센텀시티 그 백화점 되게 큰 거 아시죠? 네네네. 거기를 백화점 막 돌아다니면서 나 혼자 너무 환상에 젖어서 어떤 환상에 젖으셨어요? 명품관 있잖아요. 네. 명품관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쇼핑할 것도 아닌데 그냥 보고 나오는 거야. 뭐 되게 유명한 브랜드 많잖아요. 네. 구찌라든지. 지금이 아니면 언제 볼까? 유명한 브랜드 보고 나오고 그리고 백화점 지하에 가면은 푸드코트 있잖아요. 되게 커요. 네, 또 되게 맛있어요. 크죠. 또. 맛있죠. 또 부산에 그 오뎅이랑 또 떡볶이가 맛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막 먹고 이런 거 혼자 막 이렇게 즐기는 거 그게 너무 좋았어요. 혼자만의 여행. 영화제 혹시 혼자 가셨어요? 아니면 같이 가셨어요? 저는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네. 아니 저는 그래서 나중에 소원이 있으면 꼭 영화제에 누군가 같이 가고 싶다.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별 과제 원들이랑 한번 갔었는데, 그러니까 다 간 건 아니고 이제 되는 분들끼리만 이렇게 좀 갔었는데.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영화를 보는 것만큼 재밌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거 보고 나서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하고. 그게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뭐 감독이랑 사진 찍고 싶으면 같이 기다리고. 맞아. 나 혼자 안 기다려도 돼. 그거야, 같이 기다리면 돼. 아니 우리도 이제 영화 채널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영화제도 같이 가고 영화제 열렸으면 좋겠어. 솔직히 저는. 영화제 10월 초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열리는데. 열릴까요? 요번에 코로나 아직은 때문에? 공지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공지는 따로 없어요.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올 것들이. 좀 방역 철저히 해서 열렸으면 좋겠어요. 영화인들의 축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가고 싶다. 근데 올해 칸 영화제 뭐 무슨 영화제 다 연기되고 다 취소됐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요. 근데 가을에 영화제들이 좀 있어요. 부산 영화제 말고 뭐 베니스 영화제나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좀 무사히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서울 여성 영화제인가 있었어요. 여성 관련된 페미니즘 관련된 영화들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때 아네스 바르다라는 감독님이 혹시 아세요? 아네스 바르다라는 분이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그 쪽에선 그분의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오. 너무 좋았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네스 바르다의 그 바르다가 함께한 얼굴들? 바르다 얼굴들. 아. 나중에 그 다큐인데 우리 채널에서도 아마 다룰 수 있을 것 그거 같긴 해요. 되게 유명하잖아. 이름은 들어봤어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인데 다큐인데 그 JR이라는 사진 작가랑 프랑스 전역을 돌면서 사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장면들이 너무 이 안에 바르다 할머니가 너무 그 뭐랄까 아기자기하고 귀여워. 또 할머니가 말하는 것도 너무 그렇고 너무 좋아요. 메시지도 좋고 사람들 막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박수치고 막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 그것만큼 반응이 좋았던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나요? 그게 요즘? 아마 지금 그 넷플릭스나 왓챠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찾아봐야겠네요. 네. 같이 봐도 좋고요. 네. 나중에 한번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르다 특집. 특집. 네. 특집까지. 네. 그리고 이제 영화에 얽힌 에피소드 혹시 더 얘기하실 거 있나요? 영화에 얽힌 에피소드요? 뭐 차차 얘기하다 보면 더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인생 영화를 보았던 경험. 인생 영화 이제 우리가 혹시 한번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인생 영화요? 네. 이건 근데 사실 앞서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되게 인생 영화로 뽑았던 게 이제 바로 세월간이였죠. 진짜 세월간이는 정말 대박입니다. 인도 영화인데 와, 이거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제가 보고 나서 감탄하고 어머니와 동생한테 이거 진짜 지금 극장에서 한다고 꼭 가보시라고. 근데 어머니는 뭐 별거 있겠나 해가지고 동생이랑 갔다 왔어요. 갔다 오자마자 저한테 아이고 이제야 너 진짜 고맙다. 저는 이런 영화를 추천해줘서 고맙다. 어머니가 좀 무뚝뚝한 분이신데 동생도 되게 무뚝뚝해요. 근데 동생도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세월간이도 영화관에서 보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저는 다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보면서. 저는 세월간이를 제가 아까 대박이에요, 영화를 좋아한 게 20살 이후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월간이는 또 특이하게 10대 때 봤어요. 그거를 10대 때 봤는데 세월간이도 뭐 스포를 조금 하자면 약간 교육에 대한 디스 내용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주입식 맞아요. 교육. 진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또 세월간이의 주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그래서 10대 때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 교육, 이 두꺼운 교과서 너무너무 싫고 미워 죽겠는데 거기서 막 까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이다 같고. 맞아. 나는 그걸 극복해내지 못했지만 주인공 극복해내. 물론 만족. 주인공은 핵 천재긴 하지만 맞아요. 핵 천재라 극복한 거긴 하지만 그런 것에서 오는 대리 만족이 굉장히 커서 세월간을 처음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막 다시 보면 볼수록 포인트가 너무 많고 계속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전 한 번 봤던 것 같은데 다시 본 적은 없네요. 저는 영화를 다시 보지 않는 편인데 저도 세월간이는 꽤 많이 봤어요. 세월간이 꽤 많이 돌려봤고 좋았던 게 사실 교육에 대한 비판도 좋았고 뭐 출산 장면에서 그 생명의 신비 나오는구나. 출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생명의 신비 느끼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 친구들의 그 바보 같은 우정. 친구들 맞아. 그 새 친구가 하여튼 그죠. 새 얼간이들이니까 그 새 친구들의 얼간이 같은 친구들의 그 바보 같은 우정과 맞아. 그런 모든 포인트들이 다 너무 예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로맨스까지 모든 게 이제 짬뽕되지만 모든 게 완성돼요. 그 로맨스 하면서 이제 그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남자가 약간 너무 똑똑하고 공부만 하던 스타일이라서 연애 많이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자기는 여자랑 키스하면 코가 부딪혀서 키스를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막상 키스를 해보니까 코가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네, 그래서 코가 안 부딪히는구나. 약간 이런 장면까지 해서 모든 게 너무 순수하다. 모든 장르를 넘나들며 완벽했던 영화라서 지금 봐도 또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또 명대사 그 아리주엘 원래 is well. 아리주엘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all is well인데 인도 발음인가 봐요. 아리주엘 모두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인도 영화는 그 중간에 갑자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뮤지컬 발리우드 영화의 특징이잖아요. 뮤지컬이 돼버려요. 처음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 디즈니도 아니고 왜 갑자기 뮤지컬이 되지? 근데 발리우드는 적응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발리우드는 사실 조금 공부를 한 적 있었어요. 옛날에 깊게는 아니고 조금 공부를 한 적 있었는데 인도는 사실 뭐 발리우드 영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발리우드가 사실 지역이라서 지역별로 영화가
특징이 다 다른데 또 달라요? 예, 인도도 특징이 다 다른데 발리우드 영화의 특징은 네. 무조건 이제 춤과 노래가 나와서 배우가 춤과 노래를 못한 배우가 될 수 없대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배우가 노래를 못한 배우가 못 되는 거예요. 와. 일단 노래랑 춤은 되고 연기는 3순위. 와, 그 정도구나. 그 정도로 춤과 노래가 인도 영화에서 발리우드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인도 사람들이 특히 춤과 노래를 좋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제가 민족성이. 카더란지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영화관에 가면 다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영화를 본다고 들었어요. 와, 근데 너무 그 콘서트장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보고 있다가 대사 칠 때는 보고 있다가 이제 뮤지컬 장면 나오면 일어나서 같이 또 춤추고. 아, 너무 좋겠다.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서 누가 조금이라도 춤췄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야, 앉아. 바로 제재 쟤 들어가는데. 누구야? 그 기억나. 겨울 왕국 할 때 싱얼롱 상영 그거 했잖아요. 네네. 한참. 근데 같이 전 유튜브 같은데 이제 같이 막 노래 부르는 거. 겨울 왕국 이전에 그거 있었어요. 보헤미안 랩소디. 맞아요. 그거 사람들 막 같이 떼창. 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저도 싱얼롱은 못 가봤어요.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것 같은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싱얼롱 같은 건 혼자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친구랑 가야 되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막 그 분위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인도를 간다면 인도 영화관을 꼭 한번 가봐야지라 한마디도 못 알아듣더라도 한번 가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시국이 이렇게 돼서 코로나가 아쉽네요.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요. 맞아요. 네. 세월간이 되게 좋았고요. 혹시 세월간이 외에 또 혹시 인생 영화 있으시나요? 세월간이 외에 좋아하는 인생 영화는 사실 뭐 하나 꽂으라면 이제 저는 빅피쉬 팀버튼 감독의 빅피쉬를 전 아직 되게 못 봤어요. 좋아해요. 스포일러 해주시지 마세요. 스포일러를 그럼 하지 말까요? 저는 못 봤으니까. 세월간이 얘기 기계가 했으니까. 근데 뭐 그냥 메시지만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그냥 상상력?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상상력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팀버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스타일 되게 좋죠. 동화 같은.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저도 동화 같은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고. 너무 예뻐요. 크리스마스의 악몽 보셨어요? 저 그걸 안 봤어요. 그것도 명작인데. 그니까요. 봐야 되는 리스트에 항상 올려놓고 우리 안 봤어요. 팀버튼 특집해요. 팀버튼 특집은 해야죠.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해요. 해야죠. 그래서 뭔가 상상이나 망상 같은 걸 사실 현실에 방해되는 요소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현실을 열심히 살아야지 상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빅피쉬 같은 경우에는 일생에서 내가 일말의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내 인생에 큰 힘이 되는지 메시지 너무 좋다. 그런 메시지를 저는 받았거든요. 그게 뭐 객관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보면 좀 힐링이 많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왠지 그런 지점에서 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상상과 어렸을 때부터 혼자 머릿속으로 막 전투기 날아다니고 혼자 막 망상을 좀 하시고 중얼거리고 좀 미친 건 아닌데 혼자 막 중얼거리고 다니고 막 망상 속에 막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도 사실 좋아한다기보다는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항상 어떤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요새도 상상을 하시나요, 이프님은? 예, 요새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거나 어떤 거에 집중할 때는 당연히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멍을 때리거나 조금이라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으면 그냥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어떤 상상을 해요.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생이 된다. 네. 이거 능력인데요? 저는 억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뭐 생산적인 상상은 전혀 아니고 요새 뭐 기억나는 상상 있으세요? 기억나는 상상이요? 재밌다. 그냥 이제 뭐 최근에 기차 KTX를 탔었는데 이제 부산행을 봤던 기억이 이제 또 머릿속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항상 또 스릴러 장르로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여기서 다른 칸에 좀비가 퍼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자동으로 이게 그냥 머리에 떠오르고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루할 틈이 없죠. 아니 나중에 진짜 시나리오 작가나 아니면 소설가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막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가 막 소설가는 그걸 어차피 허구의 건데 자기의 상상만으로 이야기를 다 펼쳐놓잖아요. 하나씩 툭 던지는 거는 잘할 자신이 있는데 이거를 완성시킬 자신이 조금 글빨도 필요하고 인내력도 좀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딱 한 개의 그 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그냥 단타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그런 상상력이 좀 부럽기도 해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억지로 상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동으로 하신다는 게
이건 천부적인 재능. 이게 재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재능이죠. 그것도 우리가 재능의 범위를 너무 좁혀가지고 그것도 맞아요. 뭐 수학을 잘한다든지 뭐 국어를 잘한다든지 요것만 재능이 아니라 맞아. 그것도 재능이죠. 맞아. 숨을 잘 쉬는 것도 재능. 그러니까 재능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재능이잖아요. 그럼요. 너무 그래서 이프님은 진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가시네요. 진짜. 네, 이프 상상을 많이 합니다. 진짜 부럽다. 그런 의미에서 빅피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저를 되게 저가 하는 상상들의 당위성을 주는 영화. 상상이 이렇게 인생에 도움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 영화가 약간 저한테 힘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는 이제 상상해도 돼. 그래도 괜찮아. 그게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약간 위로가 되겠는데. 위로가 되는 느낌 받았어요. 너무 좋다. 네,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저는 보고 싶어요. 팀버튼 특집. 무조건 가요. 팀버튼. 갑시다. 저는 그때 크리스마스 악몽 보고 빅피쉬 보시고.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이어받아서 해볼게요. 네네. 저는 그 자비에 돌란 감독의 마미라고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제가 그 극장에서 봤는데 그때 이제 제가 독서 모임을 할 때였어요. 독서 모임에 한 친구랑 같이 이제 가서 둘이서 봤는데 보면서도 야, 이 영화 미쳤다. 서로 미쳤다. 그 영화도 그 친구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고 저도 이제 한참 영화를 막 빠져들고 있던 때였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서로 이렇게 서로의 눈을 보면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영화를 보는 중에 갑자기 아이 컨택을 서로 이게 수시로 보면서 이 영화 미쳤다. 왜냐면 그 영화 어떻게 되냐면요. 스포일러를 안 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무 이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영상 그 화면 비율이 거의 1:1이에요. 정사각형으로 원래 이제 스크린 보면은 가로로 쫙 넓잖아요.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화면 비율이 계속 가요. 한 중반까지. 근데 이건 감독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 남자 어린아이예요. 그 이제 대학생일까? 아니면 고등학생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자꾸 말썽을 피우고 어른들하고도 트러블을 일으켜요. 그 답답한 심정을 화면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화면이 어느 지점에 가서 그 아이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갈등이 해소되는 지점인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갑자기 이제 헤드폰을 딱 끼고 그럼 진짜 음악이 진짜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영화관에서 음악 좋으면 되게 미치는 거 아시죠? 그쵸. 그 음악도 좋은데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면서 애가 그 정사각형 화면을 손으로 그러니까 화면 갑자기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화면을 넓혀요. 너무 짜릿하겠다. 이거를 진짜 쾌감이 쩔겠다. 느껴보셔야 돼. 진짜 그때 그 친구랑 저랑 동시에 보면서 이 감동 미쳤다. 이런 걸 어디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쾌감, 짜릿함이. 듣기만 했는데 약간 소름 돋았어요. 이걸 감독이 의도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장면 하나를 찍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답답한 그 화면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와이드 스크린이 되면서 미쳤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미쳤다. 이거 무조건 보세요. 어차피 우리 이 마미를 만든 자비의 논란 감독 특집도 할 거니까. 그것도 있나요? 그때 우리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네, 꼭 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 감독님이 저는 이제 마미밖에 못 봤는데 이분이 만든 걸 영상미 이런 미장센 같은데 특화된 감독인 것 같아요. 프랑스 감독인데. 프랑스 감독. 네, 특히 이제 영화평 같은 거 보면은 영상미가 미쳤다, 음악이 좋다. 자비의 논란의 그 플레이리스트를 뺏어서 듣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너무 좋아요. 감각적인 거. 이분이 거기에 특화된 분이에요. 아쉬워요. 지금 보고 싶은데 밀어놔야겠네. 아니 나도 지금 보세요. 뭐 집에 가서 보셔도 돼요. 언제 볼지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툴을 잘 쓰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그 블랙 화면을까지도 툴로 쓸 생각을 했는지. 기발하죠. 저는 그건 봤던 것 같아요. 영화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블랙 화면이 화이트였다가 블랙이었다가 화이트였다가 블랙이었다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 블랙 화면이 바뀌는 영화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기발하다. 또 기발하긴 한데 이거를 정사각에서 와이드 앵글로 이렇게 쫙 늘린다는 생각은 진짜 쾌감이 엄청나네요. 진짜. 또 인생 영화 있으세요? 또? 인생 영화 또요? 뭐 아무거나 뭐 전 좀 몇 개 있어요 또. 저는 아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또 그러네. 네. 그리고 제가 또 뭐 한 개 정도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이것도 의외일 수 있는데 상업 영화 중에 이제 신과 함께. 신과 함께로 인생을 뽑으세요. 의외죠. 아니 어떻게 보면 아니요 의외는 아니죠.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천만 영화니까 나름. 근데 저는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면 그거 보면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1편 펑펑. 이게 되게 좀 슬픈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게 말하면 심파.
심파극이죠. 네, 심파 욕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또 일부러 울리려고 감독이 이러네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러면서 욕하면서 그걸 보면서 야 감독이 나빴어 하면서 이건 안 울 수가 없잖아 하면서 근데 이런 장면 나오면- 저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저도 가족들이랑 영화를 많이 보진 않는데 신과 함께를 특이하게 엄마, 저, 남동생 이렇게 보러 갔어요. 신과 함께를 영화관에. 근데 남동생만 펑펑 울고 저는 안 우는 거예요. 오, 이게 진짜요? 뭐냐면 왜 그러죠? 아들과 엄마의 사랑을 얘기해요. 영화가 혹시 맞아, 기억나세요? 남자. 딸이 엄마를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아들이 엄마를 생각하는 그 거랑 뉘앙스가 달라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몰랐네 저는 그런 뭐 건. 좀 슬프긴 한데 눈물까지는 안 났거든요. 근데 아들이 우는구나. 나도 아들이 아들이니까. 우는 거예요. 이건 아들을 위한 심파극이에요. 아니, 그것까지 생각 못 해봤어요. 딸은 다르구나. 약간 그런 뭐 저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 동생도 약간 너무 슬퍼하더라고요. 저 좀 생각이 나네요. 근데 펑펑 이렇게 꺼이꺼이 울잖아요, 막. 근데 전 그런 영화들 한국 영화 이제 많이 보면서 그런 지점을 많이 느껴요. 어떤 거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스토리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안 울 수가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는 거예요. 그쵸. 네. 뻔히 알면서 눈물을. 뻔히 알면서. 감독이 영악한 거죠. 일부러 관객들을 울리려고 좀 감동을 받게 하려고 상황을 연출하고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 장면에. 다 계산한 건데 저는 솔직히 그걸 다 보면서도 알면서도 이렇게 만들면 안 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괘씸한데 이건 반칙이야.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그런 영화가 특히나 외국 영화 말고 한국 영화에서 많았어요. 심파. 한국인한테는 한국 영화가 슬픈 것 같아요. 맞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외국 영화도 슬픈 거 많은데 네. 한국인한테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랑 슬픈 영화는 한국에 더 와닿는 건 같아요. 그 코드 때문에. 맞아, 코드. 특히 웃기는 코드 같은 경우 외국의 어떤 뭐 웃기는 거 보면은 저걸 왜 웃지? 내가 어디서 웃어야 되지?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한국 코미디 영화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안 웃을 수가 없잖아. 맞아, 이런데도 맞아. 웃겨. 맞아. 극한 직업 같은 거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맞아. 나중에 이것도 이제 저희가 천만 영화 특집을 천만 영화 특집. 이거 제가 그냥 정한 거예요. 천만 영화 특집 전 좋아요. 좋죠. 저도 좋아요. 아니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10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봤으면 어떤 현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상업 영화일지언정 뭐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동시대인들을 건드리는 자극하는 요소가 있다. 그거를 분석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그죠? 그것도 할까요? 저희 매회가 특집. 저희 매일 무조건 특집이에요. 매회가 특집. 오늘은 첫 회 특집. 맞네. 첫 회 특집이네. 좋아요. 천만 영화 특집 갑시다. 재밌겠죠, 진짜. 네네네. 몰아보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요 정도로 됐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또 이어가 볼까요? 네네. 그래서 최근의 영화 경험과 최근의 영화 경험과 우리가 이즈와 이프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요 얘기를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예. 얘기해 주세요. 제가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저희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 최근의 영화 경험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 돼. 제가 원래 밑밥을 깔아야 되는 게 좀 많이 밑밥을 깔아야 돼서 원래는 이제 이프님한테 좀 제 스스로 좀 불안해가지고 아무 대본 없이 가면은 제가 막 글을 써가지고 제가 쓸데없이 좀 디테일한 게 있어가지고 막 써가지고 장문의 글을 대본이랍시고 보냈어요. 보셨죠 다? 네, 이만큼. 근데 되게 막 거창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좀 썰을 풀고 있긴 한데 안 쓰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 나왔던 썰 중에 하나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이 얘기를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10년 전. 때는 10년 전쯤에 Once Upon a Time. 제가 이제 어쩌다가 제가 이제 이 나이에 유튜브를 하게 됐는가 요 얘기를 하면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구나. 그래요. 방송 시작하게 된 이유랑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다 그냥 어차피 할 얘기니까 네네. 다 연결해서 엮어서 해볼까요? 네, 엮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취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진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TMI 대방출 시작됩니다. TMI 네. 짧게 해볼게요. 짧게. 네. 제가 남들처럼 이제 취업을 좀 직장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원래 좀 알바를 오래 했었는데 알바 지겹다. 이제 좀 나도 좀 직장인을 하자. 몇 번 이제 좀 지원도 하고 했는데 안 됐어요. 잘 안 풀려가지고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취업이 어렵기도 했고 들어갔다가 또 나온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직장인을
아닌가 보다. 안 맞구나.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요. 사회생활인데 안 맞는 사람은 정말 안 맞을 수 있어요. 고백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난 직장인 체질이 아닌가 봐. 지금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좀 절망적으로 되게 삶의 밑바닥에서 직장인이 사실 다가 아니고 절대 좋은 것도 아닌데 뭔가 안 됐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조금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거부당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당장 이제 취업이 안 된 분도 있을 텐데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맞아요. 길은 열립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별로 안 좋아요. 다들 직장인은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만두고 싶다고.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직장이 좌절되고 그래서 좀 알바를 오래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알바인데 어머니가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그 밑에서 이제 뭐 좋게 말하면 같이 사장인 거고 좀 어떻게 말하면은 뭐 그냥 알바를 하고 있는 건데 자영업을 하시는 거죠? 그런 셈이죠 뭐. 근데 어머니가 다 대부분 다 하시니까요. 저는 그냥 좀 거들 뿐인데 근데 좀 그러면서도 직장인들이 이제 저희 편의점에 오셔가지고 서로 이제 대리님, 뭐 과장님 이러면 이게 마음이 좀 아픈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내가 만약에 저 위치에 어느 직장에 들어갔으면 내가 대리가 되고 어느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 과장이 되고. 그랬다면 어땠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부러움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단순히 경험해보지 못한 부러움일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그분들도 정년이 맞아요. 있고 맞아요. 정년이 끝나면 자영업을 해야 되겠죠. 동생도 또 저희 동생은 직장 들어갔는데 얘도 돈도 어느 정도 벌고 하는데 언제 이제 자기가 잘릴지 모른다고 자기 직장에 40대도 거의 50대 거의 없대요. 올라갈수록 맞아요. 점점 올라갈수록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해야 되든지 결단을 내릴 때가 오는데 너무 두려워서 지금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죠. 동생은 시험 준비 같은 것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런 거 보면서 불안해하는 거 보면서 내 길이 나쁘진 않구나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예전에 한 10년 뭐 이렇게 이게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쓰던 때 그 막 좌절됐을 때 그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몰입할 걸 찾아야 됐어요. 네. 내 자존심을 세워줄 걸 찾아야 됐어요. 네. 완전 꺾여버린 바닥으로 치는. 그때 찾았던 거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그 탈출구죠. 특히 남자들이 많이 빠지죠. 게임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때는 항상 이제 자세가 약간 나오시네. 자소서 쓸 때였으니까 예. 자소서 쓰다가 시간이 남으면 남는 시간에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역전된 거죠. 제가 스스로 이제 뭐랄까 스터디 같은 것도 취업 스터디 만들어가지고 그때도 되게 자발적인 스타일이셨네요. 저는 뭐 만드는 거 이런 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은 만들어보자. 이렇게 그때도 스터디를 만들어서 했는데 스터디가 끝나서 집에 오면 무조건 게임을 한다. 약간 이제 게임하다가 남는 시간에 자소서 쓰는. 네, 이게 역전됐어요. 결국 게임.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하루 종일 게임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자소서는 사라지고. 네, 사라졌어요. 더 이상 취업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게임에서 1승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 인생의 목표는 티어를 올리는 거다. 브론즈에서 실버가 되고 실버에서 골드가 되는 거다. 롤 하셨구나. 네. 아니 롤도 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히오스라고 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있어요. 예전에 아마 10시간씩 원납을 받던 그거랑 똑같아요. 그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몰입감 누가 말리겠어요. 인생에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냥 나의 행복은 오로지 거기에 달려있다. 근데 실제로 지금도 떠올려보면 그때 행복했어요. 맞아요. 그 몰입한 시절이 사실 행복하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허송 세월인가 싶긴 한데 그 당시에는 너무 행복했죠. 맞아. 그 시간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살 거냐 그래도 다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다. 맞아. 이게 게임이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나를 잊고 내 상황을 다 잊고 무언가 밖에 외부의 거에 그렇게까지 몰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게임은 어떻게 보면 공상, 환상. 그렇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잔뜩하니까 환상의 세계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만큼 현실에서 나는 루저인데 거기서 나는 티어가 높아. 현실에서 난 루저인데 알바밖에 안 하는데 맨날 엄마 용돈에 타고 사는데 거기서는 그래서 뭔가 해방감을 느끼고 그래도 간간히 이기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맞아. 영원히 여기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아니 이게 몇 년도야?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가족들 막 동생도 야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 게임할래? 그래도 저는 게임이 좋은 거예요. 뭔 말이죠? 딴 게 안 보였어요. 혹시 당시에. 그때 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생각까지 진짜 하셨나요? 그런 생각도 게임을 못했어요. 근데 게임을 못했는데 그 나중에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게임 기자나 뭐 게임 평론가 그쪽 산업으로 갈 수도 있죠. 충분히. 진짜 마음이 있을 정도로 게임 관련된 거 정보도 다 찾아보고 또 게임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이거 말고도 다른 게임도 막 사서 보고 막 수십 개 수백 개의 게임을 하는 거야. 막 게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도 요즘에도 게임 저는 가끔씩 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게임에 젖어서 살다가 그래서 좀 가족들하고도 분란이 생기다가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한 이제 몇 년 전에 어머니랑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네, 우연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반전이었어요. 저 가끔씩 어머니랑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긴 했거든요.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어머니랑 영화 보고 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요? 저는 솔직히 친구도 없고 어머니가 유일한 친구였어요. 근데 어머니도 영화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막 어머니 반전 싫어해. 안 좋아해 막. 어머니 그냥 좀 얼굴은 그냥 무뚝뚝한데 제가 보여주면 이건 좋았어 이렇게 좀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데 그래도 어머니도 나름 행복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면서 어머니랑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매주 어머니 손을 잡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간에 이것도 치유가 되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고. 맨날 너 게임만 하면 이렇게 잔소리만 치시던 어머니가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은 어머니도 근데 아들을 보면서 나라도 얘랑 놀아줘야지. 아닐 거예요. 나라도 아들 맨날 집에 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고 친구도 없이 맨날 히키코모리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나라도 놀아줘야지. 내가 얘를 갱생시키겠다. 저는 또 반대로 내가 어머니랑 놀아줘야지. 이런 거야. 어쨌든 서로 놀아줬던 거예요. 서로 희생했네. 네, 서로가 서로를 놀아줬던 건데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거의 매주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죠. 너무 좋다. 어머니랑 상업 영화도 봤지만 예술 영화도 봤어요. 어머니랑 예술 영화까지. 제가 어머니한테 아무 설명도 안 해요. 그냥 보면 안다. 저도 모르는데. 어머니 조시는 거 아니에요? 조신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영화를 보는 안목이 높아졌어요. 오, 평론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저보다 더 깊게 얘기하세요. 저 하여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서로 저는 그 시간들이 그 추억들이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평생 아마 그 영화에 대한 영화가 우리를 살린 거죠. 게임이 저를 살리고 영화가 저를 살리고 어떻게 보면 그 기억들 함께 얘기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유튜브를 하게 된. 어머니랑 했던 영화 보고 끝나고 나서 어머니랑 했던 대화가 너무 좋아서. 근데 저는 항상 어머니랑 보면서도 좋지만 한편으로 뭔가 아쉬움, 결핍이 있는 게 왜 어머니랑만 이게 내 스스로도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나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이런 좋은 영화 얘기를 좀 여러 사람하고 하고 싶다. 그 최근에 영화 모임을 갔죠. 가면서도 제가 좀 결심했던 게 영화 모임은 뭐 5번, 한 10번 하고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 흩어져요. 네. 그럼 다른 영화 모임 또 들어갈 거냐? 그게 아니다. 관계라는 건 지속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어지는 거. 그게 포인트죠. 그죠. 무조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영화 모임에 들어가면서 가기 전에 마음을 먹었던 게 여기서 만나는 분 중에 뭐 느낌이 좋은 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랑 뭔가 잘 맞을 것 같은 잘 분. 맞는 분이 있으면 컨택을 해서 영화 유튜브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자. 그래서 이프님을 우리가 한 번밖에 안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때 한 번밖에 기억나시죠? 안 봤었어요. 첫 번째 모임. 첫 번째 모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연락을 했잖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연락 왔지? 그쵸. 처음에 좀 의심했죠. 의도를 의심했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제가 중요한 말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말이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쪽 모임에 오게 된 이유는 얘기해 보세요. 이어받아서 저는 사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영화에 대해서 토론을 맞아요. 했던 즐거운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거 성인이 돼서 그 즐거움을 다시 가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또 그리움이 있었는데 맞아요. 뭐 그러다가
사실 뭐 처음에는 독서 모임이나 저도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원래 독서 모임 같은 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책을 읽긴 하지만 아주 많이 읽지는 않는데 독서 모임은 아주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일주일에 한 권. 일주일에 한 권은 못 읽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정도? 그 정도밖에 못 읽기 때문에 좀 내가 힘들겠다 해서 힘들어. 조금 덜 힘들면서 내가 교양을 쌓는 어떤 모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영화다. 내가 그때 재밌게 얘기했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화 모임을 찾아서 가게 돼서 첫 번째 모임을 하고 심지어 첫 번째 모임 때 저희 다 안 친해가지고 되게 어색했어요. 한마디 하고 막 정막 흐르고 막 그리고 또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한 10명 정도 모여 앉았는데 돌아가면서 얘기해볼까요? 한 명 얘기하고 또 다시 그렇군요.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얘기해볼까요? 한 명.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네, 그래서 그때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맞아. 그렇게 한 번 저를 보시고 이제 다음 모임 때 연락이 오셔가지고 조금 일찍 볼 수 있겠냐고 하셔서 처음에는 왜 이러시지 하고 약간 이제 좀 그 방어 기제를 취했는데 왠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다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니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한 번 본 사이 기니 할 말이 어딨어? 약간 이랬는데 좀 약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니 할 말이란 게 내가 상상력을 자극했구나. 상상력도 자극하고 사실 살면서 잘 듣기 힘든 말인 것 같아요. 기니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사실 뭐 되게 고위직 관료들이나 할 것 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기니라는 말 안 썼으면 내가 못 만났네. 기니 없었으면 안 만났어요. 할 말이 있다 했으면 안 만났어. 그 말이 포인트였구나. 네, 와, 진짜. 아니 무슨 기니 할 말이 야, 뭐가 이게 있을까? 인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갈리네요. 그러시죠. 오늘 한끗 차이로 갈렸어요. 오늘 우리 못 볼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히 못 볼 거예요. 영원히 그냥 그 모임에서 대면보다 끝냈을 그냥 수도 보통 있는데 그냥 그렇게 흩어지죠 그냥.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뭐 대박이다. 들어나 보자 하고 대박이다. 갔더니 이제 같이 팟캐스트랑 유튜브 진행하자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솔직히 어떠셨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근데 제가 또 이것도 사실 굉장한 우연이긴 한데 제가 원래는 유튜브는 많이 봤었는데 팟캐스트는 거의 안 듣다가 최근에 이제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 너무 꽂힌 거예요. 너무 꽂혀서 제가 어디 이동하거나 이럴 때 항상 음악을 듣는데 이제 음악을 안 듣고 팟캐스트를 들어요. 그 정도로 팟캐스트가 제 인생에 가까이 와 있고 나도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되게 고퀄리티의 팟캐스트도 있지만 그냥 친구들끼리 막 수다 떠는 이런 팟캐스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저퀄리티. 네, 저퀄리티에 하지만 어떤 매력이 있는 그런 팟캐스트들이 있어서 팟캐스트 너무 좋아요. 매력 있어. 이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하고 친구 몇 명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왜 해? 같이 할래? 제안했던 거요? 그러니까 할래? 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물어본 건 아닌데 그냥 너 팟캐스트 해볼래? 뭐 약간 이러면서 떠봤는데 막 마음이 있었네. 절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좀 가벼운 일상 뭐 그런 거를 팟캐스트 좋죠. 해볼까? 왜냐면 그냥 일상 얘기 있잖아요. 뭐 연애라든지 아니면 좋죠, 우정이라든지 좋죠, 아니면 좋죠. 맛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해보고 싶었는데 다들 막 아니 그런 거를 뭐 관종이야? 막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도 갑자기 이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았네요. 서로의 타이밍이. 맞았죠. 네. 그래서 저도 아니 이런 기니 할 말이라면 완전 웰컴 이러면서 그때 제가 딱 꽂혀 있어가지고 너무 그냥 기분 좋게 수락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도 좀 반반이었어요. 말해도 갑자기 좀 뜬금없잖아요. 보통 사람이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유튜브나 팟캐스트 이런 거는 좀 뭐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매주 해야 되고 좀 제 생각에는 대부분 대부분 노합니다. 노할 것 같아요. 진짜 노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좀 포기 어쨌든 안 될 것 같다는 좀 마음도 있으면서도 그래도 한번 얘기는 해보자. 근데 예스라고 그러니까 저도 아니 이 사람이 날 뭘 믿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 뭘 어쨌든 잘 됐네. 그 마음은 너무 좋은 건데 잘 됐네. 근데 사실 뭐 두 가지가 있었던 게 이미 다른 유튜브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기도 했기 제가 때문에 철학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데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지 몰랐는데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게 비주얼로 딱 보이니까 또 하고 오더라고요. 설득이 되셨구나. 그러니까 막 뭐 어렴풋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그냥 쉽게 시작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니까 약간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요번에 이제 가족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친척들 다 만났는데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가 이제 한 거의 연세가 한 50대 정도 되시는데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채널 보여드렸어요. 구독도 하시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세요? 야 이거 아무나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다들 어려운 게 아니었네. 제가 하는 걸 가까운 지인이 하는 걸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었네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도 방송 그냥 해보세요.
그냥 저 지금 그 스마트폰 제 걸로 아이폰으로 찍고 있고요. 허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찍어서 올리면 돼.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 방송 녹음실 뭐 빌릴 수도 있지만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녹음 기능 다 되거든요. 그래도 은근히 잘 들려요. 그럼 녹음해서 그냥 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친구나 뭐 지인들 모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네네. 일단 오늘 모임만 해도 너무 재미있고 그죠. 되게 좋은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이 남는다는 게 그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막 아무리 즐거운 순간도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즐겁던 잘 안 풀렸던 어땠던 간에 기록이 남으니까 나중에 돌려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오면서 철학 그 유튜브 지금 한 10회 정도 올라갔어요. 한 10회니까 1회차 때는 스터디 룸에서 했거든요. 그때만. 스터디 룸에서 했던 게 막 소리도 울리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 또 그 같이 하시는 분이 2명이서 하는데 남자 둘이서 하는데 그거 들으니까 좀 아련한 느낌? 몇 주 안 됐는데도 벌써 아련해. 아련한 느낌이 그때 이랬지 이런 상황도 다 상상이 되면서 특히나 유튜브로 올리니까 내 얼굴도 보이고 그분 얼굴도 보이잖아요. 이걸 나중에 10주 후에도 이렇게 아련한데 이게 만약에 이게 막 10년 후에 보면 그건 너무 짠할 것 같은 거. 특히 제가 저를 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나중에 만약에 결혼을 하고 그러면 제 아내가 아니면 제가 만약에 자녀들을 낳으면 걔네들이 그 아이들이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걸 한 걸 만약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내 미래의 가족들이 과거의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뭔가 좀 짠할 것 같아요. 짠할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여러 의미에서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또 이게 그 기록도 있지만 기록의 의미도 있지만 공부 맞아요. 우리 공부 스스로가 의미도 있었어요. 저희 우리가 축적이 된다는 거. 특히 이제 제가 철학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같이 하는 분이 저한테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를 제안해줘서 너무 고맙고 요즘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진짜 너무 행복하다. 뿌듯하시겠다. 말로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 이 친구가 저한테 계속 행복하다고. 아니 저도 진짜 그거 방송하는 내내 행복하거든요.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고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한 걸 들으시는 분들도 가족들도 저한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네가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네가 웃고 있고 네가 너무 행복한 게 보인다고.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도 행복해요. 네네. 이거는 제가 갑자기 했다기보다는 이거를 오래전부터 품어오던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이제 한 10년 전 막 얘기하면서 직장 취업에 좌절된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난 직장인이 아닌가 보다. 아니 직업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진로를 많이 고민해 봤어요. 저도 나이가 있고 언제까지 이제 뭐 편의점의 일을 뭐 물론 이제 뭐 주인으로 한다 그래도 사장으로 한다 그래도 저는 그 일 자체는 고맙고 감사하지만 싫어요. 그런 일을 하긴 싫고 평생 하긴 싫고 저는 좀 창의적인 일 특히 이런 방송 같은 거 어떻게 좀 재밌으니까 이건 내가 공감합니다. 예. 이게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직업은 직업대로 있고 또 이거는 내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 위에 병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성인이 돼서 무언가를 공부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일할 때 필요한 뭐 엑셀 지식 뭐 이런 거야 뭐 공부할 수는 있겠는데 필요에 따라서 목적이 정말 이런 교양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시간 내기 너무 어려워요. 시간 내기도 어렵고 어려워요. 시간이 낮다고 해도 쉬게 되잖아요 보통 현대인들이. 또 혼자 하면은 100% 거의 진짜 의지가 강하지 않은 깨작깨작 하다가 끝나겠죠. 저도 그랬어요 항상. 뭐 운동을 해도 헬스장을 가도 한 3개월 끊어놓고 혼자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그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하면 서로 눈치도 보게 되고 서로 이제 시간을 으쌰으쌰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철학 유튜브도 10주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이것도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우리는 10년을 간다. 모토는 10년이에요. 10년. 우리 방송은 무조건 10년을 간다. 그래야 이게 뭔가 축적되는 게 있고 남는 게 있다. 지금도 이제 솔직히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꾸준히 오래 하는 거. 같이 하면 오래 할 수 있다. 친척 형이 이제 좀 사업적인 감각도 있고 직장인이시기도 한데 그 형이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말씀해 주시는 한마디가 야 네가 지금 이 철학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3년 후 5년 후에도 네가 이걸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가서 네가 어떤 모습이 될지 난 너무 기대된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기대되네요. 꾸준히 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모습들이 기대가 되죠.
어떻게 보면 방송하는 우리가 제일 많이 깨닫고 제일 많이 성장할 거야 아마.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맞아요. 예. 저는 기대가 돼요. 이 방송이. 저도 제가 팟캐스트를 듣는 이유가 물론 그 팟캐스트 준비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많이 성장했겠지만 맞아요. 듣는 저도 너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들의 그냥 그런 터무니없는 대화 속에서 저도 즐거움을 찾고 네. 그들이 공부한 걸 저도 공부하고 맞아요. 그런 기쁨이 너무 있었어서 듣는 사람에게도 참 보는 사람에게도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프님한테 그 장문의 카톡을 이게 첫 시간이 여러 번 보내셨어요. 되게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었을 텐데 죄송해요. 그 처음이라서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보낼 일 없을 텐데. 근데 정말 네. 계획이 다 있으시고 너무 딱 철저하신 느낌이 있으셔가지고 다행이다. 근데 저는 사실 막 평소에 그렇게 많이 이 방송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계획을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직장인이시기도 하고 제가 배려도 많이 해드려야 되고 아무래도 제가 시간이 상대적으로도 많이 남고 전 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요. 계획 세우고 뭔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거. MBTI J이시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니까 좀 제가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좀 많이 이끌어가는 식으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영화도 만약에 5편을 본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프님한테 한 편이나 아니 한 편도 안 보고 와도 된다. 바쁘면 그냥 오셔라. 여기서 보면서 진행할까 실시간으로. 그냥 오셔라. 그냥 몸만 와라. 그럼 내가 다 얘기하겠다. 내가 다 설명해주겠다. 네. 이런 컨셉이거든요. 든든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숟가락만 얹을 순 없고. 괜찮아요. 저도 시작한 김에 최대한 제 시간을 많이 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근데 서로 좀 10년이라는 건 상징적인 건데 길게 가려면 오래 가려면 지치지 않고 즐겨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 철학 유튜브 같이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분은 솔직하세요. 되게 순간순간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요즘에 너무 좀 자기가 그분은 하는 게 많거든요. 이것저것. 그래서 이 시간 분배를 적절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방송 시간은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제 마음 같아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4시간을 녹음했어요. 4시간을. 그 친구도 지치고 저도 막 너무 근데 할 말은 너무 많고 앞으로 우리 2시간 반만 하면 안 될까요? 그분이 사정을 해가지고 4시간 하면 완전 기진맥진하겠는데요? 중간에 뭐 쉬긴 했죠. 많이 쉬어도 4시간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만약에 앞으로도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그때 또 시간 조절이나 뭐 그런 거 세부적으로 하면은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서로 솔직하게 뭔가 우리 길게 가야 되니까. 딱 이만큼 해야 된다 구애받지 않고 너무 부담되진 않았으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짧아지면 짧아지는 대로 서로 부담되지 않고 이 시간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영화 그게 보는 중요하죠. 거. 저는 영화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영화가 너무 압박이 되고 공부가 되면 또 서로 힘드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지루하고 긴 예술 영화는 조금 저희가 안 다룰 수도 있다는 점을 저희 마음대로 할 건데 네,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둘의 합의에 의해서 간다. 맞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하는 방송도 아니고 무조건 이제 우리는 이제 1대1이 의견의 비중은 1대1이다. 같이 간다.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얘기 해볼까요?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건 말했고 그 방송의 목적이나 방송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 우리 방송이 뭐 비전이나 방향 뭐 이런 것들. 근데 앞서서 사실 거의 다 나왔던 내용인 것 같기는 해요. 혹시 이프님은 혹시 뭐 생각한 거 있으세요? 뭐 방송에 대해서? 방송의 아니면, 방향성이나 비전이요. 뭐 소망이나 바람이나 뭐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공개적으로 이제 이게 녹화되고 있는 거니까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셔도 되고. 일단 뭐 아까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이 방송은 사실 세상이 콘텐츠 포화 상태 아닙니까? 거의 맞네요. 세상에 진짜. 콘텐츠가 너무 많고 맞아요. 그 중에 좋은 콘텐츠도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콘텐츠를 다루는 콘텐츠도 너무 많아요. 유튜브, 팟캐스트. 맞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진짜 많고 예, 굉장히 잘 하시고. 맞아요. 근데 제가 영화 유튜브도 간혹 보긴 보는데 예를 들어 너무 어려운 영화를 봤을 때 해석 유튜브나 이런 거 다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보면은 약간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장면이 이거였고 저 장면이 저거였고 감독이 이걸 의도했고
그래서 짜자잔 몰랐지 이게 이거였어 막 약간 이런 거를 아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딱 끝이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뭐 댓글 같은 걸 봐도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러면서 막 마치 수학 문제처럼 정답을 설명을 해주고 아 이제 이해했어 이러고 약간 끝나는 커뮤니케이션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사실 저희 채널은 사실 저희 둘 다 전문인도 전혀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핵 일반인이고 네, 전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영화도 사실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냥 막 신과 함께 좋아하고 이런 일반인이잖아요 저희. 맞아요. 근데 그런 일반인의 눈에서도 사실 어려운 영화, 예술 영화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감독의 의도와 전혀 다르더라도 저희한테 어떻게 와닿았는지 서로서로 다른 그런 느낌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예술이야말로 절대 정답이 없는 거라서 정답이 없죠. 절대 정답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뜻이었어. 몰랐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봤어. 너는 그렇게 봤어? 여러분은 어떻게 봤어요? 그래서 약간 영화에 대해서 조금 비전문적인 입장에서 자유롭게 수다 떠는 그런 콘텐츠는 사실상 좀 잘 없지 않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전문가적인 어떻게 보면 평론가 같죠 다. 그렇죠. 평론가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게 직업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지적을 하는데 잘하시고 되게 잘하시고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밤새야 돼요. 그러니까 막 장면 쪼개서 보면서 막 분석하고 안 돼. 물론 공부를 많이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가벼운 좀 입장에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거지만 그래도 전지적 일반인 시점에서 언제까지나 일반인의 시점에서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수다 떠는 영화 채널을 좀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 누적과 축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철학 유튜버 할 때도 이제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철학책을 한 권을 읽잖아요. 한 권을 읽고 다음에 또 두 번째 걸 읽고 그럼 이게 갑자기 이제 이게 뛰어넘고 그 전에 있던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기억들은 우리가 읽었던 기억들과 나눴던 말들은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권이 되고 3권이 되고 이래서 오래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영화를 매주 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뭐 3편, 4편을 보면 일주일에 한 5편이라고 그러면 5편을 보고 그 위에 이제 또 요번 주에 또 5편이 쌓이고 그러면 이게 10편이 되고 15편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100편이 되고 그러면 그 이전에 나눴던 얘기들과 그 이전에 봤던 영화들이 우리 안에 어떤 맥락이 될 거예요. 저희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이론서 같은 거 영화 이론서도 거의 뭐 영화 이론서라기보다는 영화는 타 장르에 비해서 이론화가 제가 봤을 때 뭐 심리학이나 뭐 어떤 뭐 철학이나 정통 그런 학문보다는 영화 솔직히 100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렇죠. 역사가 그 이론이라는 걸 세운 사람들도 자기가 보기엔 이렇다 이런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주관적인 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100편이 쌓이고 그 이야기가 그 매주 방송하는 것들이 쌓이면 우리 안에 어떤 맥락이 생길 거예요. 지금 1주차라서 아무것도 없는 그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거라서 지금 겨우 이제 한 층을 쌓았지만 그래서 이 쌓아가는 이 축적을 바라보고 가자.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그 모든 영화가 내가 모든 영화가 하나의 우주가 되는 맞아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버스가 될 수도 있죠. 우리 안에 이렇게 막 하면서 우리 안에 나름의 뭐 이론을 세운다든지 뭐 몇십 편을 보다 보면 나름의 저런 영화들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근데 실제로 이론가들이 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자기만의 분류법을 뭐 흔히 영화를 뭐 코미디라든지 SF, 뭐 공포, 뭐 멜로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분류 방법이고 그런 분류 말고도 다른 식으로도 영화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우리만의 분류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도 재밌겠다. 우리만의 이론, 영화 이론을 그냥 무턱대고 만드는 거예요. 막 그냥. 곡성이랑 어벤져스랑 같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두 영화는 같은 영화야.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재밌겠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영화 이론을 답습하거나 뭐 그게 아니라 우리만의 영화 이론, 우리만의 시각, 우리만의 철학을 갖자 이런 저는 그런 걸 지향하거든요.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죠. 네. 저희만의 영화 약간 철학을 딱 만들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영화 철학. 이프와
이즈의 영화 철학, 영화 이론. 괜찮네요. 괜찮죠. 괜찮네. 완전 괜찮네. 나중에 책 내고 욕심을 내비치시는.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10년 할 거니까 10년 쌓이면 책 낼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member도 영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전 둘이 가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둘이 가도 괜찮고 저는 사실 둘보다는 셋이 좋을 것 같아요. 둘보단 셋. 네. 꼭 아이 낳는 거 왜냐면은 아이 낳는 것 같다. 네. 둘보다 셋. 아이는 둘보다 셋이 낫지. 아니야 넷이 나. 그렇게. 넷. 넷은 너무 많은데. 넷. 뭐 넷도 지대 넘비압 같은 거 봐도 4명 정도, 네 4분 정도 하시잖아요. 저도 왜냐면은 그 두 명보다는 한 3명, 4명이 괜찮은 게 5명 너무 많고요. 맞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좀 뭔가 생각들이 더 많은 생각들이 맞아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한 3-4명 정도 하면은 3-4명이서 각각 다른 영화를 따로 보고 와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괜찮네. 그거 신박하네요. 상대들은 이 영화를 아직 안 본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것도 영화를 재밌을 것 같고. 설명해 주는 거죠.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 사실 둘이면은 나올 수 있는 의견이 아주 다양할 것 같진 않아요. 되게 동의가 돼버리면은 그걸로 결론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면 동의합니다. 그러면 끝나버릴 수 있는데 그래도 거야. 한 명이 약간 나는 아닌데? 맞아. 라고 해주는 맞아. 그런 삼자가 있으면 또 저도 더 세 명이 재밌어지지 않을까. 팀플 같은 거 하더라도 3명이 좋아요. 뭐 2명보다는. 맞아요. 3명, 4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추가로 누가 어떤 분이 오신다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린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공개 모집할까요 여기서? 공개 모집. 네. 한번 고민해 보죠. 혹시 저희 첫 회를 들으시고 같이 수다 떨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그러니까요. 신청해 주시는 걸로. 한번 고민해 보죠. 네. 혹시 이 정도면 이제 된 것 같죠? 네, 어느 저희 정도 이제 오프닝 여기까지 오프닝이었습니다. 방송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특집을 할 거예요. 제가 한번 영화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는데 만약에 디즈니 특집을 한다. 그러면 디즈니 애니들을 하나씩 보는 거죠. 그렇죠. 매주 보면서 1주차 뭐 보고 2주차 뭐 보고 이렇게 보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안에 맥락이 쌓이겠죠. 뭐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누구죠? 크리스토퍼 놀란 테넷. 테넷이 개봉하는데 개봉하죠. 그거에 맞게 이제 뭐 놀란 특집 해가지고 1주차 뭐 메멘토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세상의 흐름과 맞게 가려고 하고 있는 거 맞죠, 저희? 네, 개봉하는 영화에 맞게. 이제 앞으로도 그것도 이제 진행하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뭘 할지 그런 것도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우리가 뭐 하죠? 다음 주에 그거 확정된 건가요? 아직 얘기하지 말까요? 그냥 다음 주에는 한번 여러분이 일단 처음 얘기는 안 드릴게요. 저희가 네. 이제 저희끼리 좀 얘기를 해보고 다음 주 되면 아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라이트한 걸로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할까 아니면 원래 했던 대로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네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준비했던 거 그거 저기 20문 20답 네. 하고 끝낼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긴 해요. 네.